네, 오늘 수업은 36쪽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비유하는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잠깐 되짚어보면 어떠한 것을 비슷한 점, 공통점을 가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라고 했었어요. 비유하는 표현은 특히 시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봄비라는 시를 읽으면서 비유하는 표현 조금 더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36쪽과 37쪽을 보면서 그림도 함께 봐주고요. 자, 선생님이 먼저 바로 시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눈으로 천천히 따라오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봄비, 글 심후섭, 그림 노성빈. 햇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드득 큰 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쿵쿵쿵쿵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 댕그랑 엄마 치마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이렇게 봄비 내리는 장면들을 시에서 표현을 해줬어요. 자, 우리가 38쪽 한 장을 넘겨서 시를 다시 한번 읽을 건데 이번에는 어떤 것을 생각하면서 읽을지 자, 질문들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38쪽에서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먼저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자,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는지 시 속에서 찾으면서 다시 읽을게요. 자, 그리고 2번 악기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악기가 몇 가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악기가 되는 것 자, 찾을 건데 여러분들 찾을 때 표시하면서 읽어주고요. 힌트를 주면 5가지, 답이 5가지 써야 돼요. 답 5가지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3번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쿵쿵쿵쿵 이라는 그 연이 나와요. 그죠? 이 시에서 이 부분은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지 어떤 장면인지 그리고 이 시의 어느 부분에서 운율이 잘 느껴지나요? 운율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시가 음악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래요. 시가 음악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으로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자, 이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요. 소리가 비슷한 글자 또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시에서 소리가 비슷한 글자나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는 부분을 찾으면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도 같이 찾아볼게요. 비유에 표현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읽을 건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표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예를 들어서 봄비 내리는 소리는 교향악에 비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교향악은 우리 시 밑에도 설명이 짧게 나와 있는데 여러 관현 악기들이 같이 연주되는 음악이잖아요. 봄비가 내릴 때, 비가 내릴 때 굉장히 여러 가지 소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봄비 내리는 소리를 교향악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이 세상 모든 것, 지붕, 세숫대야 바닥, 봄비 내리는 모습을 각각 어디에 비유했는지 이 시에서 찾아볼 겁니다. 자, 역시 이 4가지 나올 때마다 시에서 표시를 하면서 읽을게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어느 부분 찾아야 되는지 자, 한번 생각해보고 시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연필 들고 표시할 준비하고 자, 봄비, 글 심후섭, 그림 노성빈 햇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달빛 내리던 지붕은 두둑 두두둑 큰 북이 되고 아기 손 씻던 세숫대야 바닥은 도당도당 도당당 작은 북이 된다.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뒷마을 연못에선 쿵쿵쿵쿵
외양간 엄마 소도 함께 댕그랑댕그랑.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부끼며 왈츠, 봄의 왈츠, 하루 종일 연주한다. 네, 선생님처럼 이렇게 다시 표시하면서 읽어봤나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 그러면 답을 써보기 위해서 38쪽 가볼게요. 38쪽에 한번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봄비를 무엇으로 표현했나요? 바로 1년에 나오죠. 그죠? 뭐냐면 햇님만큼이나 큰 은혜로 내리는 교향악. 자, 앞에 말도 같이 적어줘도 괜찮고요. 그냥 교향악. 대상만 써줘도 됩니다. 교향악에 빗대어서 표현했어요. 자, 악기가 되는 것 다 찾았나? 선생님처럼 표시했으면 답을 다 알 것 같은데요. 5가지. 자, 선생님이 동그라미 5개 했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까지 6개 했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빼고, 자, 뭐냐면 순서대로 지붕, 그 다음에 세숫대야 바닥. 여러분 세숫대야가 뭔지 알지 모르겠네요. 세숫대야 바닥. 그리고 37쪽으로 넘어가서 앞마을 냇가와 뒷마을 연못이요. 이 2가지는 정확히 어떤 악기라고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퐁퐁,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악기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앞마을 냇가, 뒷마을 연못, 그리고 앞마을 냇가와 뒷마을 연못처럼 악기가 되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뭐냐면 또 외양간의 엄마소, 외양간 엄마소까지 이렇게 5개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3번. 자, 이 말이 나오는 연이 나오죠. 37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자,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가요? 어떤 장면을 표현한 것인지 한번 먼저 써보고, 뭐냐면 바로 앞마을 냇가와 뒷마을 연못에서 봄비가 내리는 장면이죠. 그죠? 근데 특히 이제 퐁퐁, 퐁풍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봄비가 굉장히 경쾌하게 그런 내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적어보세요. 앞마을 냇가와 뒷마을 연못에서 봄비가 내리는 장면. 조금 더 자세히 쓴다면 봄비가 경쾌하게 내리는 장면. 자, 마지막 4번. 자,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 찾았나요? 조금 음악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 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운율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서. 자, 요거는 선생님이 빨간색 표시해 볼게요. 자,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 두둑, 두두둑. 그리고 도당도당, 도당당. 자, 옆에 가서 퐁퐁퐁퐁, 쿵쿵쿵쿵, 그리고 댕그랑 댕그랑까지.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글자에서 운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연을 보면 이 연 전체에서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될 때도 운율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앞마을 냇가에선 퐁퐁퐁퐁. 자, 이 부분과 그죠? 뒷마을 연못에선 쿵쿵쿵쿵 글자 수를 같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연 자체가 운율이 잘 느껴지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옮겨 쓰거나 선생님처럼 다른 색깔 펜이나 색연필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하면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에서 이렇게 4가지를 각각 어디에 비유했는지 찾아보기로 했었죠? 자, 먼저 이 답을 쓰기 위해서 표시하면서 읽었었는데, 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악기가 된다. 그죠? 악기. 그죠? 선생님이 밑줄 그은 부분. 악기. 자, 지붕은 뭐예요? 큰 북이 되고, 큰 북이 되고.
그리고 세숫대야 바닥은 작은 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채울 수 있어요. 벌써 이 세상 모든 것은 악기, 지붕은 큰 북, 세숫대야 바닥은 작은 북. 그러면 봄비 내리는 모습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직접적으로 봄비 내리는 모습은 무엇이 된다, 무엇이다 라고 나오진 않는데 우리 마지막 연에서요. 이게 바로 봄비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엄마 치마 주름처럼 산들 나붓기는 그 모습. 그죠? 그게 뭐예요? 왈츠다, 왈츠. 그래서 봄비 내리는 모습을 왈츠에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유하는 표현은 자, 2가지가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한 까닭, 이 세상 모든 것을 악기에 비유한 까닭, 둘의 공통점을 적어주면 됩니다. 2가지가 어떻게 비슷하기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악기에 비유했을까? 지붕을 왜 큰 북에 비유했을까? 비유한 까닭은 여러분들이 직접 공통점을 생각해서 적어볼게요.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공통점 찾아야 됩니다. 공통점 찾아서 까닭을 써볼게요. 자, 3번을 다 썼다면 이번 시간의 마지막 39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 나오지 않은 대상을 떠올려 보래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할까? 봄비 내리는 것을 어떻게 비유할지 생각하면서 이 4번을 해볼 건데 봄비 내리는 장면을 생각했을 때 또 어떤 게 떠오르나요? 이 시에 나오지 않았던 다른 거. 선생님은 비 올 때 항상 개구리 우는 거가 떠오르는데 개구리 우는 장면. 그리고 비 오는데 우산이 빠질 수 없죠? 우산. 그리고 우산 쓰고 집에 가는 아이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봄비 하면 또 이렇게 새싹 같은 게 생각이 나요. 특히 봄비 하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지금 떠오르는 것들 자유롭게 써볼게요. 자유롭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쓰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쓴 것들 중에서 2가지만 골라서 내가 비유할 악기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악기들이 여러 가지 예시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악기도, 알고 있는 다른 악기도 당연히 됩니다. 선생님이 우산 아까 떠올렸다고 했으니까 우산을 쓰고 어느 악기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산에 이렇게 도도도독 비가 떨어지는 그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악기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딱히 선생님 잘 모르겠네요. 어떤 악기? 좋은 생각 있으면 써주세요. 자, 그리고 뭐 개구리 우는 소리와 비슷한 악기가 뭘까요? 이 중에서는 캐스터네츠인가? 네, 비슷한 악기를 찾아서 까닭도 함께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등등등. 예시예요, 선생님은. 자, 다 했으면 이 부분 볼게요. 봄비 내리는 소리를 교향악으로 비유한 것처럼 무엇은 혹은 뭐뭐는 무엇이다 라고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비유하는 표현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은유법이라고 그냥 알아두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다시 시로 좀 가볼게요. 자, 우리 이 앞에 시에서 달빛 내리던 지붕은 큰 북이 되고 지붕은 큰 북이다. 그죠? 세숫대야 바닥은 작은 북이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에는 자신이 만든 비유하는 표현, 그죠? 우리 4번에서 했던 그 활동 참고해서 봄비의 일부분을 다시 써보자고 해요. 부침 7 자료를 활용해서 부침 7에다가 이 시의 일부분을 다시 써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어느 부분을 특히 다시 써보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비유할 것과 악기들을 바꿔 써야 되니까 이 부분 바꿔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 한다면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도. 그리고 뭐 왈츠 이 부분 다른 음악으로 또 바꿔 쓸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시의 일부분을 한번 부침칠에 바꿔 써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합니다. 이 시는 은유법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였고요. 사실 비유하는 표현이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다른 방법을 사용한 또 다른 시를 한 편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